안녕하세요. 저는 2차 합격생 권성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전에 제가 1차 동영상 끝부분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제가 그랬죠? 여기서 다 나온다고. 그 말 꼭 하고 싶어서 2차를 정말 저는 권성준이고요.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1차 동영상과 이어서 이번에 2차 시험 공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2차 시험을 3번을 도전해서 2번 실패하고 이번에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초시 합격하신 분들보다는 여러 번 실패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정명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험은 한 번에 합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고생 정말 심했습니다. 3년 동안 너무 심했고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네요. 작년에 2차 시험을 떨어지고 나서 제가 2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자료를 다 버리고 기술사책 딱 한 권만 놔두고 다 버렸습니다. 책장에 있는 걸 다 버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10년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이번에 또 안타깝게 실패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실패하신 분들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수험생은 제가 생각하는 수험생은 딱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의지죠. 인간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게 내가 다 됐는데도 내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2번째는 공부의 방향성이 잘못된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정보,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교재 이런 것들이 잘못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23년도 딱 1년 전에 2차 발표 나고 나서 딱 정확히 1년 전이죠. 작년에 그래도 7월 26일인가 좀 늦게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하고 나서 23년도 시험지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나는 14장을 작성을 했는데 재작년 그 전에 1회에는 16장을 다 작성을 하고 그런데 왜 도대체 떨어진 걸까? 공단에 가시면 점수 확인하실 때 문제별로 점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1달인가 2달이면 없어질 거예요. 그거를 캡처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쓴 게 몇 점이 맞았는지 그 분석부터 하셔야 돼요. 꼭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선 빵점을 받았고 여기 단답형 여기 5점에서는 5점을 받았고 내가 점수가 잘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이제 모든 책 다 필요 없고 그냥 기준에 관한 규칙 이거 하고 표준안전작업지침. 작년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많이 나왔어요. 9문제 중에서 한 4문제, 3문제가 표준안전작업지침이었고 금년에는 다들 아시죠? 2차 시험지 딱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웃었어요. 시험장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이제는 친절하게 근거를 다 써줬어요. 정말 14회부터는 건설안전 분야에서 한 번도 안 써줬다가 어디 법령에서 나온 거다 아니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나온 거다 아예 시험지에 그걸 써줘가지고 정말 기뻤습니다. 시험지 받자마자. 그래서 떨어지셨을 때 그 분석을 하셔야 돼요. 꼭 관연도 분석을 스스로 하세요. 공단 가면 13년부터 이제는 24년까지죠. 24년도 그 시험지를 출력하셔서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요. 그냥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으세요. 계속. 문제만 읽으세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보면 벽체지지가 2015년에 나왔었구나. 근데 요번에 24년도에 또 나왔네? 이런 부분들이 저절로 본인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향상된 거고요. 그 부분이 나온 부분들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면서 외울 게 많습니다. 솔직히 이거 673조고요. 표준안전작업지침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통용되는 게 8가지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6가지입니다. 그거 다 보시려면 암기하시려면 정말 힘들어요. 수험생이 공부를 정말 특히 우리처럼 직장인들이 하루에 평일에 2-3시간을 내서 하는 거 주말에 어느 정도 하는 거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게 전업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다가 막 울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계속 왜 이걸 해야 되지?
근데 작년에 딱 극복한 그 방법이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다고. 완전히 한번 바꿔보세요. 바꾸시고 본인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지신 분들은 무조건 본인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공부 방법을 바꿔서 차곡차곡 하나씩 하면 저는 거기서 희망을 얻었어요. 하나씩 하니까 이 법을 하나씩 외우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들하고 수업할 때 저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그럼 그게 본인의 실력도 하나씩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자격시험이잖아요. 솔직히 박사나 이런 논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자꾸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걸 25점을 줬으면 이걸 왜 25점 줬지? 이걸 나는 13점 받았으면 왜 13점 받았지?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서 냈구나. 그러면 그 근거 조문을 찾아서 그것만 외우면 쉽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외워가지고 그걸 80% 이상 복기를 하면 시험이 쉬운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찾을 수가 없죠. 너무 많으니까. 기숙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첫 번째 이유가 거기죠.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보통 시중에 뭐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막 해주세요. 건설기계에서 몇 년 동안 몇 개 나왔고 타워크레인에서 5번 나왔고 그건 그분들이 분석한 거고요. 본인이 직접 하세요. 본인이 직접 계속 보면서 그래야지 본인이 타워크레인에서 요번에 벽체 지지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조립 해체가 나오겠네? 본인이 알잖아요. 그럼 조립 해체 부분을 집중적으로 외워야죠. 내년에 나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본인이 만드셔서 이걸 절대 제가 똑똑해서 다 외운 거 아니에요. 저 되게 멍청해요. 3년 만에 이번에 처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초시이신 분들은 되게 똑똑한 거예요. 진짜 똑똑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2년 만에 깨우쳤고 한번 요대로 해보자 해서 다시 살아났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다시 23년도에 요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하나씩 하는 와중에 이제 1차를 봐야 되고 하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정명재 선생님이 법하고 기준에 관한 규칙 엄청나게 암기를 잘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이분하고 같이 해야겠구나. 그래서 11월 달에 조교님하고 상담하고 물론 정명재 안전닷컴에 제가 21년 9월인가 그때 회원이었어요. 회원 등록은 그때 해놨는데 저도 솔직히 잘못했죠. 이분이 기술사도 아니고 지도사도 아닌데 왜 이런 강의를 하시지? 저는 현업에 있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때부터 문을 두드렸으면 지금 지도사 3년차 됐겠죠? 빨리 했었으면. 이분이 이 법을 이렇게 잘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킹이라는 그 방법으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지금도 그 작년 거 3차 동영상 선생님 거 보고 이렇게 인강 나와서 하지만 정명재 선생님의 수업 내용도 수업 내용이지만 저는 저분이 하는 제스처나 이런 모션을 봐요. 진짜 왜? 이렇게 긴 조문을 10개짜리를 어떻게 외우지? 그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그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어차피 동영상 비용 내셨으면 내용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저 선생님이 어떻게 저걸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암기를 시키지? 이걸 배우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수강 안 해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시고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지금도 이걸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쉽죠. 한번 들여다보면 다시 생각이 나니까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고 1월 달에 여기 나와서 정명재 선생님과 같이 해서 그때 1월 말에 합격했을 때 법이 무려 92점 받았고요. 딱 2개 틀렸습니다. 저도 처음이죠. 근데 이 법이 지금 3차 공부하러 여기 나왔는데 3차에서는 이 법이 단독으로 3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1차 때 법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리고 2차 때 잠깐 법을 내려놨고 기준에 관한 규칙을 팠죠. 이제 2차 때. 3차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도움이 돼요. 그리고 2차 기준에 관한 규칙하고 표준 안전 작업지 지금 그 2개로. 정명재 선생님 그 막판 5월 달에 강의하신 막판 강의 있어요. 그거 꼭 보세요.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강의는 항상 유튜브에서 샘플 강의를 먼저 보세요. 보시고 판단하세요. 본인이. 이분과 함께 해야겠다. 그게 정립이 되면 가장 좋은 건
1차, 2차 패키지 하세요, 그냥. 그게 가격적으로도 제일 저렴하고 더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3차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강의하고 자기가 그 강의에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이걸 외우세요. 계속 암기하시고. 그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를 연습하실 때 저는 요번에는 2차 모의고사 딱 한 번만 봤어요. 모의고사 전체적으로 시간 관리하려고 딱 한 번만 보고, 1차 때는 모의고사 많이 보시고요. 2차는 제가 요번에 모의고사 한 번 봤고요. 한 번 봐서 요번에 점수가 77점 나왔어요. 물론 가채점은 82점이었는데 좀 짜게 깎았더라고요. 더 유명한 그 문제 7번 때문에 다 깎여서 77점 맞았는데, 7번에서 13점 득을 했는데 그 13점 없어도 그냥 합격하죠. 77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내년에 또 막판 2차 강의를 여기서 또 아마 동영상 찍고 하실 때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나와서 이 실강 들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월 달에 막판 강의 저희 찍은 거 동영상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보고 그 2차 막판 강의는 오로지 여기서 강의한 거 그걸로 77점 나왔습니다. 실강이, 제가 느끼기에 실강이 동영상 강의보다 한 10배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초집중을 하고 여기서 또 암기를 하고 바로 하는 그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동영상을 보다 보면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막 핸드폰을 하고 있고 막 깜짝깜짝 놀래. 내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동영상을 2배속으로 해서 봅니다. 지금도 2배속으로 합니다. 정명재 선생님 3차 강의 2배속으로 해서 보고요. 무조건 2배속으로 해서 집중해서 빨리빨리 보고요. 그거 2배속으로 하는 거 한 달만 연습하시면 금세 돼요. 오히려 1배속으로 하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거 다 못 봐요. 그래서 2배속으로 해서 계속 연습해서 보시고, 요번 5월 달에 저희 그 막판 2차 강의에서 다룬 문제들이 한 달도 안 돼서 6월 8일 날 시험을 봤을 때 아마 요번에 2차 강의 다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시험지 받자마자 저 웃었다고 그랬죠? 우리 했던 굴찾기 문제 그대로 25점 나왔고요. 화재 감시자도 그대로 25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단답형 문제 3번 보면 그 흑막이 지지공법이라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그 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 막판 2차 교재도 그렇고 여기 3차 교재에도 그렇고 그림까지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그림에서 스트럿하고 그다음에 타일로드, 그다음에 레이커, 그다음에 앙카공법, 그다음에 이제 제가 터널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간 생각이 안 나서 소일 레일링. 근데 거기 이제 소일이라고 돼 있는데 요 5개 쓰는 게 그대로 나왔죠, 진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저는 터널에 있을 때 소일을 했는데도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H 말뚝 자립이라고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4점을 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서. 그거 똑같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강간비기 뭐 숫자 넣는 건 요번엔 되게 쉬웠죠, 그렇죠? 그거랑 1차 강의 했을 때 그 타워 크레인하고 뭐 건설 리프트 해가지고 그 법적 장비 그거랑, 그 다음에 벽체 지지도 5월 달에 막판 교재에서 했었죠, 그렇죠? 타워 크레인 벽체 지지하는 거. 그 다음 대망의 그 25점짜리 6번에서 굴찾기 그대로 나왔죠. 굴찾기 그대로 나왔고, 제가 그거 굴찾기는 22점 받았고요. 3점을 깎더라고요. 아마 그게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나 있었어요. 그 방호 설비인가 뭐 그러니까 충돌 방지 대책 해가지고 거기서 좀 웬만한 거 다 후사경하고 다 썼는데도 깎더라고요, 점수를. 그 다음에 이제 저는 8번을 택했어요. 화재 감시자. 화재 감시자는 25점 중에서 23점을 맞았는데 정말 치사하더라고요. 제가 딱 2마디를 잘못 쓴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화재 감시자 업무에서 검지기, 경보 성능을 갖춘 검지기와 경보장치에 대한 작동 유무를 썼는데 제가 가스를 안 쓴 거예요. 가스 검지기. 야, 이거를 1점을 깎더라고요. 진짜. 와. 그거 1점 깎인 거랑 화재 감시자 그 용품 중에서 화재 대피용 마스크인데 순간 머리가 착각을 해갖고 화재 방지용 마스크라고 썼는데 대피용을 방지용으로 썼다고 거기서 또 1점을 깎고 그랬고 2점을 깎더라고요. 채점이
저희 시험 채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벽체 지지도 그 4개인데 하나당 1.25점인데 저는 3점을 맞았어요. 저는 다 잘 썼다고 했는데 벽체 지지에서 제가 딱 하나 빼먹은 게 있었어요. 그 앞에 우리 전문가들 나올 때 막 뭐 건설 뭐 기계, 건설 기계, 뭐 건축 구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다 뭉탱이로 전문가들, 옛날 그 여기에는 전문가라고 돼 있거든요. 관계 전문가. 그걸 관계 전문가로 했더니 그 문장에 대한 1.25점 점수에서 0.4점을 주더라고요. 그걸 깎아서. 앞에 관계 전문가를 다 안 쓰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험이 이에요.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하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대부분 2차를 합격하신 분들이 3차에서 좀 유리한 이유가 지금 공부하실 때 2차를 겪었으니까 2차에서 어떻게 쓰면 이 점수를 준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3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항상 이것도 지금 원문을 보고요. 법도 원문을 보고 그 시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 막 이렇게 줄여놓은 거 있어요. 축약으로 해갖고 그거 읽는 거. 절대 저는 그거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축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그건 70점짜리예요. 근데 법문을 차라리 달달달 외워서 내가 다 복기를 못하니까 여기서 차라리 60% 70%를 얘기하면 6점 이상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 채점이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차가 저는 지금 3년 만에 3차를 이제 준비해서 아예 그냥 칼을 갈고 있지만 3차 정답 말씀하시는 것도요.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것도. 앞에서 말한 거 뭐 타워크레인 지지에서 저처럼 관계 전문가들 그렇게 줄이시면 안 돼요. 뭐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건기 토기 그거죠. 뭐 건축 구조, 토목 구조, 뭐 기계 안전, 건설 안전 이거를 몇 명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받고 그러면 그 말하는 순간 바로 떨어집니다. 그건. 2차하고 3차하고 채점하고 그 내는 범위하고 그 요구항이 똑같아요. 법적에 나와 있는 게. 그거 저희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정명재 선생님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2차를 떨어지신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겠죠. 2차를 합격하거나 3차로 가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자체를 클릭을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2차를 통과하시면 3차에 대한 유리한 고지는 무조건 있어요. 2차 공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서술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16장 작성했고 작년에 14장 작성했고 요번에는 6장 반 작성했거든요. 근데 77점을 주더라고요. 77점을. 믿기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아 정말 이렇게 짧게 쓰는데 그걸 점수를 준다고? 만약에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주변에 2차 합격하신 분들이 있으면 24년도에 그분들 만약에 실력이 아마 합격하신 분들은 대부분 복귀를 하셨을 거예요. 6월 8일 날. 저도 6월 8일 날 점심 먹고 바로 복귀를 했거든요. 복귀율은 한 90% 이상 되겠죠. 그 복귀한 답안지하고 자기가 복귀한 답안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작년에 570명 중에 37명 합격하신 그 37명 중에 한 선배님하고 연락이 돼서 그분이 잠깐 자기 답안지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분 답안지하고 제 답안지를 딱 비교하는 순간 아 성준아 너 여태까지 공부 잘못했구나. 왜냐면 점수를 주는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에 합격하신 분들 복귀한 거 있으면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잠깐만 보세요. 물론 이제 뭐 사진 찍고 그런 건 그분이 허락하셔야겠지만 내 답안지와 그분 답안지가 뭐가 틀린지 아니면 요번에 자기 점수가 나오잖아요. 만점 맞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떨어지신 분들은 논술 25점 만점 거의 안 나왔을 것 같긴 하고 5점 중에 합격된 5점, 그러니까 5점짜리 중에 만점 받은 거 있다 그러면 그 답안지를 그대로 그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요번 막판 강의 때 정말 5월 달에 나와서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진짜. 제가 그냥 요번 24년도 시험지 정명재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한 거 그것만 만약에 만점을 썼을 때 얼마까지 나오나 했더니 85점 나오더라고요. 5월 달에 수업한 걸로만. 2차 공부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힘드시면 뭐 정명재 그 사이트에서 많이 질문들 하시고 우리 조교님이 답글 다 달아주시고 하니까 그리고 혼자 공부하시다가 힘들면
나와서 같이 여러 그 학우들하고 같이 우리 동문들하고 같이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그렇죠. 내년 25년 준비하시는 거니까 아마 내년 4월이나 5월 달에 또 2차 강의 동영상을 새로 업데이트 하실 때 그때 여기 나오셔서 꼭 기회가 되면 그렇게 나와서 같이 공부를 하세요. 그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이. 누구든지 3명이 같이 가면 그 중에 스승은 있다고 항상 하잖아요. 옛말에. 정말 여기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랄 만한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서로 공유하시고. 저도 제가 무조건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게 배워요. 아, 이런 부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만큼 본인들이 얻어가는 게 많으니까요. 그렇게 공부들 하시고 2차는 무조건 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 작업 지침 위주로 하시는데 정말 잘 돼 있죠. 막판 교재가 보시면 교재 보시면 법하고 필요한 표준안전 작업지 그 문제에 대해서 쫙 해놓으셨잖아요. 카피를 아예 해놓으셨으니까 찾기도 쉽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내년 2차 꼭 합격하시리라 장담하고요. 저는 극복하는데 물론 지금 요번에 떨어지신 분들도 극복하기 힘드실 거예요. 몇 번째 떨어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극복하는 방법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그 차원에서 책장에 있는 책을 다 버리고 기술사 책 한 권만 놔두고 그리고 방법을 아예 바꿨어요.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면 기출문제를 꼭 분석하세요. 2차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를 본인이 직접 하세요. 절대 남들이 해놓은 거 그거는 정말 귀에 와닿지도 않고 본인이 13년도부터 있어요. 공단 가시면 2013년부터 2차 자료 있거든요. 요번 24년도까지 해가지고 쫙 뽑으셔서 그거 갖고 다니세요. 맨날 아침 점심 저녁 쭉 보시는데 그냥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저는 바보라서 안 외워지더라고요.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 진짜. 그렇게 기준을 20년도 거부터 이렇게 하세요. 물론 그전 것도 계속 보시면서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온다. 그걸 못 맞히면 그건 수험생이 정말 바본 거예요, 진짜. 가르쳐 준 건데도 못 나온다 그러면 그건 진짜 바본 거고 본인이 20년부터 24년도까지는 집중적으로 더 보세요. 집중적으로. 그 부위에 뭐가 나왔는지 여기랑 표준안전 작업지침 찾으시고 아마 내년 막판 교재에도 아마 그렇게 다 해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병행해서 본인이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정명재 선생님 강의하시는 거, 두 가지를 다 하셔야지 무조건 정명재 선생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아셨죠? 너무 그렇다고 강사를 믿으면 안 돼요. 그것도 강사 탓하죠, 괜히. 그렇죠? 본인이 주축이 돼서 본인이 이걸 보는 거고 본인의 선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샘플 강의 보시고 선택하세요. 권성준 씨가 이거 보라고 해서 봤어. 그게 아니라 본인이 유튜브에서 정명재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거 보면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내가 법하고 표준안전작업 지침하고 이걸 외워야 되는데 외울 게 너무 많아. 근데 유튜브에서 정명재 선생님 하시는 수업 했더니 저분은 이렇게 많은 걸 빨리 외우게 해주네. 그래서 제가 정명재 선생님을 택한 거예요. 만약에 그 방법이 아니었다 그러면 안 택했겠죠. 이 자리에 안 오고 혼자서 외웠겠죠. 그건 본인이 선택하셔서 본인이 하시고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제가 썼었고 2번 실패하고 3번째 이 방법대로 하니까 됐어요. 저는 됐어요. 저는 됐고 참고로 저는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 공부를 항상 하고요. 점심시간에는 후다닥 먹고 한 40분 정도 공부하고요. 저녁에 이제 뭐 와서 보고서 쓰고 뭐하고 업무 다 보고 한 8시부터 한 11시, 12시까지 한 3시간 정도 매일매일 그렇게 했어요. 3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도 5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여기 온 거고요. 이렇게 3년째 하고 있고요. 주말은 솔직히 많이 못해요. 주말은 한 4시간, 토요일 4시간, 뭐 일요일 4시간 정도 이렇게. 아니면 5시간, 5시간 이 정도. 그러니까 수험생의 그 절대 시간은 필요해요. 공부를 하시는.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그럼 뭐 했냐? 설거지 할 때, 집에서 설거지 할 때 그 유튜브 이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읽어주는 거 있어요. 읽어주는 거.
그거 보고 지금도 오늘 어제도 설거지할 때 그거 보고 항상 하고. 이걸 지금 다 외웠다 생각하더라도 에빙하우스가 그랬죠. 망각의 동물이다. 진짜 까먹어요. 6월 8일날 우리 2차 시험 봤는데 그 이후로는 솔직히 이거 열심히 안 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까먹는데 그래도 다시 보면 생각은 나잖아요. 해놓은 게 있어서. 설거지 할 때도 이거 막 유튜브 보면 이걸 그대로 읽어주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AI도 있고. 저는 그것도 2배속으로 합니다. 왜? 1배속으로 하면 제가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더라고요. 2배속으로 해야지 신경을 써서. 설거지 할 때도 그렇게 했고, 집에서 샤워 한 20-30분 할 때도 그 샤워기 옆에다 이거 핸드폰을 올려놓고 또 그거 들으면서 샤워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10개월 했어요. 10개월 하니까 빨리 외워져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 정명재 선생님 강의를 설거지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샤워할 때 그렇게 틀어놓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강의 있을 때는 2배속으로 물론. 내가 또 너무 동조시키는 건 무조건 2배속 본인 맞는 배속을 하세요. 너무 2배속이라 강조하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아마 25년도는 꼭 합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9월 25일 날 3차 발표가 난 이후에 정명재 선생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꼭 3탄을 찍으러 나오면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제가 맞죠? 이렇게 한마디 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